안녕하세요. AI,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하는 방식, 정보를 얻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까지 AI 영향력이 진짜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 맞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혹시 뭐랄까,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이 빠른 속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 좀 깊어지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AI 시대의 큰 흐름, 특히 그 엔진 역할을 하는 데이터 시장의 변화를 좀 들여다보고 여기서 미래를 위한 통찰을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당신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은 AI 데이터 시장의 지각 변동과 그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AI 발전의 진짜 핵심 동력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 동력을 둘러싼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그 AI 기술, 특히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그 진화 속도는 정말이지 눈부십니다. 네, 정말 빠르죠. 이제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결국 인간이 만든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다. 그렇죠. AI를 훈련시키는 연료이자 교과서가 바로 데이터인 셈이죠. 이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연료가 데이터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연료 시장, 그러니까 AI 데이터 시장에 최근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한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스케일 AI라는 기업이 있었죠.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소위 데이터 레이블링 분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아, 스케일 AI 들어본 것 같아요.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은 다 스케일 AI의 고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구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독점적인 위치였다니 그게 어떻게 흔들리게 된 거죠? 뭔가 큰 외부 충격이라도 있었나요? 네, 충격의 진원지는 바로 소셜미디어 공용 메타였습니다. 메타가 스케일 AI에 무려 14조 원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9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19조 원이요? 네, 심지어 스케일 AI의 CEO까지 영입해버린 겁니다. 와, 19조 원 투자에 CEO 영입까지. 이건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는 신호 같은데요. 이게 다른 고객사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스케일 AI의 주요 고객이었던 구글, 오픈 AI 같은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 그렇죠. 자신들의 최첨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 처리 과정을 경쟁사인 메타가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이건 기술 유출, 사업 전략 노출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겠네요. 결국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차라리 스케일 AI와의 협력을 끊는 쪽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절대 강자였던 스케일 AI가 특정 기업, 그러니까 메타랑 너무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다른 큰 고객들을 다 놓치게 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갑자기 거대한 빈틈이 생겼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야말로 데이터 골드러시 시대가 열린 셈이죠. 스케일 AI가 남기고 간 그 거대한 시장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원, 머서, 서지 AI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막 앞다퉈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볼 회사가 있다고요? 네, 바로 마이크로원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AI 모델, 특히 좀 고도화된 모델 훈련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곳인데요. 고품질 데이터 전문? 네, 최근 보여준 행보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얼마 전에 시리즈 A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는데 금액도 3,500만 달러, 약 480억 원 정도 되니까 적지 않지만 네, 적지 않죠? 더 놀라운 건 기업 가치입니다.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와, 시리즈 A 단계에서 벌써 6,900억 원 가치요? 네, 스타트업으로서는 정말 관목할 만한 평가죠. 이야,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받았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시장이 마이크로원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본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AI 데이터 시장의 패권이 실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성장 속도예요. 성장 속도요? 얼마나 빠른데요? 그 연간 반복 매출, AR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지속적인 수행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7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네. 700만에서 5천만 달러요? 네,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와, 몇 달 만에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속도인데요. 그렇죠. 정말이지 로켓 같은 성장세입니다. 도대체 마이크로와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 뭔가 좀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원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타이밍이 맞았다거나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변화하는 AI 데이터 시장의 핵심적인 요구를 정확히 짚어내고 거기에 딱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의 데이터 작업과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의미인가요? 네,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거의 AI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좀 단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속 객체를 인식하거나 간단한 문장을 분류하는 정도였죠. 네, 그랬었죠. 그래서 데이터 작업 역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단순 반복적인 라벨링을 하는 소위 물량 공세 방식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중요했죠. 아, 예전에 데이터 라벨링 알바 같은 거 그런 게 딱 그런 식이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거나 전문적인 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요약하거나 심지어 인간처럼 창의적인 글을 쓰는 수준까지 도달했잖아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죠. 이런 고도로 지능화된 AI를 훈련시키려면 이제 과거 방식의 단순 라벨링 데이터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중요해진 건가요?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 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전문 지식, 도메인 날리지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생성하고 검증한 데이터가 핵심이 된 거예요. 아, 전문가의 지식 그 자체? 네. 예를 들어 AI에게 코딩 능력을 가르치려면 실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직접 코드의 품질을 평가하고 더 나은 코드를 제안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의료 분야 AI라면 의사나 간호사가, 법률 AI라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데이터 생성과 검수에 깊숙이 관여해야 하는 거고요. 전문 작가의 섬세한 언어 감각이나 논리력도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되고요. 즉, 데이터 생산자의 전문성 자체가 데이터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곳에서 특정 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식을 데이터화하는 것으로 가치의 축이 이동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그렇네요. AI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AI를 가르치는 선생님, 데이터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거군요. 마치 뭐랄까, 대학원생을 가르치려면 교수급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런 고급 전문가들을 어떻게 대규모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몸값도 비싸고 시간 내기도 어려워할 텐데요. 스타트업이 이걸 해결했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이크로원의 진짜 혁신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기발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어요. 오, 기발한 무기요? 네, 바로 자라라고 불리는 AI 리크루터입니다. AI가 사람을 뽑는다고요? 그것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AI 리크루터 자라. 이름도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뭐 그냥 이력서만 걸러내는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자라는 단순히 이력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마이크로원이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예를 들면 스탠퍼드나 하버드 같은 명문대 교수진, 혹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을 딱 찾아냅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AI가 직접 후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특정 과제를 부여하거나 과거 작업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역량을 평가하고 검증합니다. AI가 직접 인터뷰를 한다고요? 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한 전문가들만 마이크로원의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에 합류시키는 거죠. 잠깐만요. AI가 최고 전문가들이랑 인터뷰를 하고 역량을 평가한다고요? 이건 정말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기술적인 해자를 구축한 셈이네요. 맞아요. 자체 개발한 AI로 필요한 최고급 인재를 확보한다니. 정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쟁사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마이크로원만의 독점적인 경쟁 우위인 거죠. 네, 단순히 자본력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최고의 두뇌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그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며 이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AI 기술 자체를 이용해서 AI 발전에 가장 필요한 핵심 자원인 최고급 인간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그 발상의 전환이에요. 아, 기술이 기술 발전을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셈이죠.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 발전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진짜 똑똑한 전략이 아닐 수 없네요. 근데 마이크로원은 이렇게 잘 나가는 현재의 데이터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AI 분야는 워낙 변화가 빠르니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이크로원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이미 AI 훈련 방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요? 네, 최근 AI 연구 개발의 최전선에서는 단순한 데이터셋 주입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를 가상환경, Virtual Environments 속에서 직접 훈련시키는 방식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환경 훈련이요? 네, 예를 들어 자율주행 AI를 개발한다면 실제 도로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도시 속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면서
온갖 돌발 상황 대처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아, 시뮬레이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로봇 AI라면 가상의 공장 라인에서 물건을 조립하고 옮기는 작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없이 반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식이고요. 이런 가상환경 훈련은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이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마치 비행 시뮬레이터로 조종사를 훈련시키듯이 AI를 가상세계에서 키우는 거군요. 훨씬 복잡하고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원은 이 새로운 흐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놀랍게도 마이크로원은 이미 이런 가상환경 기반의 AI 훈련 데이터 생성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의 가능성을 딱 간파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벌써요? 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 라벨링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AI 훈련 패러다임 변화까지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 지향적인 행보야말로 마이크로원이 왜 단기간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캐시카우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먹거리를 동시에 준비한다. 스타트업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오늘 마이크로원의 사례를 쭉 살펴보니 AI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네, 저도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절대 강자였던 기업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그 빈틈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후발주자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오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스케일 AI의 부침과 마이크로원의 급부상을 보면서 정말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마이크로원의 성공 스토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클 것 같아요. 까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단순히 표면적인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리드, 즉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을 보는 눈? 네, 마이크로원은 AI가 고도화될수록 결국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검증한 데이터가 핵심 병목 지점이 될 거라는 본질을 정확히 간파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이군요. 맞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리크루터 자라처럼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건 말이죠. 맞습니다. 결국 기술의 형태는 계속 변하겠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은 가치는 바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과 그 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그 해결책의 기반이 되는 깊이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을 마이크로원이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쩌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성공 방정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I 발전의 핵심 연료인 데이터 시장이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특히 전문가의 지식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케일 AI의 빈자리를 마이크로원 같은 기업이 어떻게 혁신적인 방식으로 파고들어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AI를 이용해서 AI 훈련에 필요한 최고급 전문가를 찾아내는 자라의 발해는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AI 시대에는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마이크로원의 사례는 어쩌면 AI가 고도화될수록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깊이 있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 오히려 인간의 전문성이 더 중요해진다. 네. AI가 많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겠지만 AI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오류를 잡아내고 AI가 아직 풀지 못하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결국 뛰어난 인간 전문가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던져볼 질문이 생기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화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했다면 좋겠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오직 당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전문성,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발전시켜서 AI와 함께 공존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남기는 마지막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